안녕하세요. 김강훈 노무사입니다. 이제 노동조합법 알자 제16회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회차 강의의 주제는 단체협약 자동연장협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은 주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 119페이지 펴시면 거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라는 제목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우리 노동조합법 32조 1항에서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전에, 즉 2021년 개정 전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 그걸 개정해서 이제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2년이 워낙 자리를 잡고 있어서 뭐 최근에 그걸 변화시키는 뭐 그런 노사 관계의 뉴스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요. 뭐 앞으로 이제 추이를 지켜본다면 또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을 늘려가는 뭐 그런 노사 관계도 나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체 협약을 좀 길게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노사 관계가 상당히 평화롭다, 예,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왜 법에서 이렇게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을 딱 정해놓았는가 하는 그 취지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을 너무 길게 하면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당사자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라고 했고요. 또 적절한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긋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너무 길게 잡아서 단체 교섭을 빨리빨리 못하게 하면 예를 들어서 물가가 막 인상하는데 거기 맞는 임금 인상을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근로자들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맞게끔 노사 간의 어떤 협약들, 교섭을 통한 협약들을 제대로 때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을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결론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단체 협약의 내용을 시의에 맞고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자는 데 뜻이 있다. 아주 타당한 판례의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사가 3년 이내의 범위에서는 적절하게 서로 그 합의를 통해서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을 이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예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을 안 정하든가 또는 3년을 초과하는 이런 유효 기간을 정한다면 그 경우에는 3년으로 된다는 점, 이 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단체벽의 유효기한을 설명할 때 한 가지 우리 노사 현장에 아주 지금 뿌리 깊게 남아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노사 당사자들은 별로 눈치를 못 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 1997년에 노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아주 특별하게 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변경된 사항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노사관계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뭐 저하고 이제 컨설팅을 하는 회사나 뭐 제가 강의를 하게 되는 이런 경우에는 이걸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 이 교재에 관련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자세히 뭐 설명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그 교재 119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라는 이 부분의 내용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를 구입해서 보시는 분들은 여기 교재의 내용 이 부분을 나중에 그 121페이지까지 계속 진행되는데 그 내용들을 여러 차례 읽으셔서 이것이 명확하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이죠. 이 단체 협약과 임금 협약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과연 구별해서 쓰는 것이 맞는가부터 우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임금 협약이라고 하는 건 주로 뭘 말합니까? 네, 임금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 이것이 이제 임금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1997년 이전 우리 노동조합법에는 임금 협약이라는 말이 법적 개념으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120페이지에서 한번 보시죠. 120페이지에 보시면 제35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라는 제목의 조항이 보일 텐데 이게 바로 1997년 이전 노동조합법의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그 1항에 보시니까 단체협약에는 1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다만 임금 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 참 뭔 소리인지 좀 헷갈리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2항을 읽어보시면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2항에 단체 협약의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때는 그 유효기간은 2년 가로치고 임금협약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항과 2항을 종합해서 보면 이런 말이죠.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까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임금에 관한 사항, 즉 임금협약에 있어서는 이것은 1년
한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명백하게 밝혀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7년 이전에는 단체 교섭을 통한 단체 협약은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임금 교섭을 통한 임금 협약은 1년의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단체 교섭 2년에 한 번 하고 임금 교섭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결국 매년 이렇게 교섭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어떤 경우 그 교섭이 매년 하는데 잘 안 되면은 결국 파업까지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니까 매년 파업했다. 뭐 이런 식의 기록을 아닌 기록을 세우는 이런 회사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은 언제까지요? 1997년 이전까지의 법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이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1997년에 노동조합법이 개정됩니다. 어떻게 개정됩니까? 간단하게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그러니까 임금협약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걸 유의하셔야 돼요. 1997년 노동조합법 개정에서 임금협약이라는 말 자체가 법률 규정에서 빠짐으로 이것은 실무적인 개념이지 법적인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뭐죠? 이제 임금협약을 하는 것은 단체협약에 본래의 단체협약의 내용 중에 임금에 관한 부분은 1년마다 교섭을 한다 이렇게 별도의 조항을 적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임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더 교섭을 한다 해서 그 2년의 중간에 한 번 임금에 관한 부분에 교섭을 한다.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걸 임금협약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이 말. 이건 실무적인 용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중간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 또는 단체협약의 정함에 의해서 교섭을 다시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강학상 개념이긴 하지만 보충교섭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보충교섭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단체교섭에 의해서 정해지는 2년짜리 단체협약 예, 거기에서 어떤 상황이 필요해져서 어떤 경제가 바뀌었다든가 경제 상황이 바뀌었다든가 법률 개정이 있었다든가 해서 어떤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다시 노사가 교섭하기로 하는 이런 경우 이것은 유효기간 내에서 하는 그런 교섭이니까 이걸 보충교섭이라고 하고 그 보충교섭의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임금에 관한 부분은 1년마다 교섭을 한다라는 이런 조항이 단체협약에 들어있을 때 예, 그 조항에 의해 가지고 2년의 중간 1년에서 다시 임금에 관한 사항을 교섭하는 이것도 보충교섭의 대표적인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충교섭과 단체교섭, 일반적인 단체교섭의 개념을 좀 구별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 단체교섭과 임금교섭, 임금에 관한 교섭 이것을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볼 때는 임금협약도 말하자면 일종의 단체협약의 안에 들어있는 부속문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을 2년짜리 만들었다면 그 안에 임금에 관한 부분에 관한 협약, 이건 보통 1년짜리 유효기간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보충문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는 부속문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단체협약의 효력기간은 얼마냐 하면 2년이라고 대답하셔야 되고 다만 임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더 교섭을 하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보충교섭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따라서 그때 1년 중간에 만들어진 그 임금에 관한 부분의 협약은 그는 보충협약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의 내용을 한번 잘 읽어보시고 이제는 실무적으로는 임금협약이라는 말을 쓰지만 법적으로는 임금협약이라는 말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매년 반드시 1년마다 임금교섭을 해야 된다. 이거는 법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단지 단체 협약에서 그렇게 임금에 관한 부분은 1년에 한 번 교섭을 한다.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 보충교섭의 의미로서의 임금교섭을 하고 임금협약을 체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임금교섭을 보충교섭으로 본다고 하는 취지는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는 평화 의무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체협약의 평화적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는 제17회차 강의 때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 이번 강의에서는 주로 유효기간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니까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라고 했던
그 종전 2021년 이전 노동조합법의 개정 조항이 이제 3년으로 바뀌긴 했고, 그 다음에 대신에 임금협약이라고 해서 1년마다 했던 그러한 그 임금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교섭과 그 결과로 나온 협약이 있었는데, 네, 그거는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노사가 합의해서 그러한 1년마다의 임금 교섭을 하게 되고, 단 그 법적 성격은 보충 교섭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지 본래의 단체 교섭의 성격은 갖고 있지 않다는 거, 이 점을 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일부 노동조합 하시는 쪽에서는 매년 임금 교섭을 해야 된다, 이거는 법적 사항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아예 뭐 단체 교섭의 유효기한을 1년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은 노동조합, 뭐 이런 경우라면 그 1년마다 임금 교섭하는 게 맞죠. 단체 교섭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임금에 관한 부분을 같이 하니까 매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단체 협약의 유효기한 자체를 2년으로 이렇게 또는 3년으로 이번 법 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해놨다면, 그래서 매년 임금 교섭을 하게 된다면, 그 임금 교섭은 2년 또는 3년의 유효기간이 있는 단체 협약의 기간 내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보충 교섭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다 하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충 교섭이라는 거는 이제 단체 협약에 규정이 있거나 경제 사회적 상황이 아주 변화되었을 때, 그럴 때 노사가 합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당히 좀 다시 강조하지만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네, 교재를 통해서 잘 좀 확인하시고요. 다음 17회차 강의 때 이 평화 의무와 관련해서 다시 이 문제를 다루게 되니까 그때 또 잘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3년 내에서 어떤 일정 기간을 정했을 때 그 기간이 만료된다면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네, 교재 121페이지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리 노조법 32조 3항에서 단체협약의 유효기한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해서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효력 만료의 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즉 3개월 더 효력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개월간 더 효력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요? 그 효력 만료일을 즈음해서 그 앞뒤로 단체 교섭을 하면서 새로운 단체협약을 만들려고 하고 있을 때, 그때만 3개월간 더 연장되는 효력을 갖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그 교과서에는 여휴효 뭐 이런 아주 어려운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여휴효라는 그런 어려운 용어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3개월 연장, 법적으로 그것이 연장되도록 되어 있다, 법적인 효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조건이 그 만료일을 즈음해 가지고 노사가 단체 교섭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 새로운 협약을 만들기 위한 단체 교섭을 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당연히 유효기간 만료일로서 그냥 단체 협약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단체 협약이 없는 상태, 무협약 상태가 된다는 점, 이 점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체 협약이 실효되었습니다. 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어서 실효되었습니다. 그러면 단체 협약이 정해졌던 그 여러 가지 근로조건이나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이것이 전부 효력이 없을까요? 여기에 아주 좀 주의하실 부분이 있죠. 교재 122페이지에 보시면 판례 두 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판례에서는 단체 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시작하죠. 즉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서 단체 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 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대법원은 판례로 내고 있습니다. 여기 임금, 퇴직금,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 이걸 나중에 배우시게 되는데 규범적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그리고 여기에는 규범적 효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법원 판례에 말하는 것은 규범적 효력이 있는 이 내용들은, 이것은 이미 근로계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되더라도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이 단체 교섭의 근로조건 향상 기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혹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서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근로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걸 나중에 바꾸지 않는 한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이 특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고난 판례에 보시면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로 효력이 상실되었고
단체 협약상의 노조 대표의 전임 규정이 새로운 단체 협약 체결 시까지 효력을 지속시키기로 약정한 규범적 부분도 아닌 경우, 이 경우에는 노조 전임자는 사용자의 원직 복귀 명령에 응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규범적 부분이 아닌 경우라고 되어 있죠. 이 노조 전임자 규정은. 예, 이거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 제공 규정이라고 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원해주기 위한 그러한 조항으로서 이것은 단체 협약의 채무적 부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나중에 18회차 강의 때 배우시게 되겠습니다. 19회차 강의 때 채무적 부분을 배우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채무적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의 효력을 채무적 효력이라고 하는데 이 채무적 효력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단체 협약이 실효하면 그것은 바로 효력을 잃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 단체 협약이 실효되었기 때문에 이제 전임자 인정을 하지 않겠다. 원래의 직으로 복직해라. 이렇게 원직 복직 명령을 사용자가 내리면 노조 전임자는 거기에 응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단결근이 되는 거고 징계 사유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구별하실 필요 있습니다. 단체 협약의 채무적 부분의 효력, 채무적 효력은 단체 협약이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되면 그것도 동시에 실효된다. 그러니까 노동관계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조항들이 다 실효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심한 경우에 독한 사용자라면 노조 사무실 제공했던 것도 내놔라고 할 것이고 노조 조합비를 일괄적으로 모아주던 체크오프 제도도 해주지 않겠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게 되고 전임자 돌아와라고 이렇게 주장도 할 수가 있게 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사관계가 아주 어렵게 긴장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현재 단체 협약이 없는 상태니까 이제 새로운 단체 협약을 만들기 위해서 노사가 교섭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하십시다. 단체 협약 유효 기간이 만료되어서 단체 협약이 실효되었을 때 이럴 때에 규범적 부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즉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들 이것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노동조합을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에 대한 효력, 채무적 부분의 이 효력, 즉 채무적 효력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은 그것은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와 동시에 효력을 잃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체 협약이 그 유효기간이 소멸되어서 만료되어서 실효되게 되면 이 노조는 무협약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상당한 긴장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새로운 단체 협약을 만들 때까지는 사실은 노조는 언제든지 파업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되고 하는 이런 이제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이 무협약 상태 이것은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단체 협약이 유지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의 지향하는 목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점을 감안해서 우리 노동조합법에서도 바로 그런 부분을 실효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항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 하면 122페이지에 보시는 자동 연장 협정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자동 연장 협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노동조합법이 어떻게 규정하는지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23페이지 두 번째 문단이네요. 단체 협약의 그 유효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 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에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함으로써 종전 단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이 뭐 긴 것 같지만 이렇게 뜯어서 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 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 이 긴 문장을 6글자로 바꾸면 뭐가 되죠? 그게 바로 자동 연장 협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 협약에 바로 이런 취지의 자동 연장 협정이 들어있으면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이 단체 협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협약 상태가 아니라 그 본래의 단체 협약이 그냥 그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건 새로운 단체 협약 만들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만약 노사가 뭐 어떤 이유에선가 뭐 교섭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지내면 뭐 몇 년이고 그냥 진행될 수 있다. 이게 자동 연장 협정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럼 몇 년이고 교섭하지 않고 단체협약 그대로 계속 가져가면 근로자들로서는 상당한 그 손해를 본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야, 이거 자동연장협정의 효력을 소멸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어느 쪽 당사자가 이제 해지하겠다고 통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해지 통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바로 그 시점에서 단체협약은 소멸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단체협약이 이렇게 소멸된다 하더라도 당연히 규범적 효력이 있는 부분은 그대로 효력이 유지될 것이고 채무적 부분, 채무적 효력이 있는 그 노조활동과 관련된 부분만 효력이 소멸된다는 거, 그것은 앞에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자동연장협정의 내용이고 효력이고, 이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무협약 상태를 가능한 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사관계가 평화롭게 진행되는 데는 단체협약이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단체협약이 없는 상태, 이것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이런 그 규정을 노동조합법에서 두고 있고,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도 바로 그 점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124페이지, 교재 124페이지 제일 위에 쪽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대법원이 바로 직접 쓴 표현입니다. 단체협약 공백 상태, 단체협약 공백 상태의 발생을 가급적 피하려는 목적.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협약 상태를 피하려는 목적. 그래서 바로 자동연장협정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그 노사관계에서 이 조항을 두고 있어가지고 제법 평화롭게 이렇게 진행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 이제 오래 그걸 두다 보니까 결국 그 이 단체 협약의 자동 연장 협정을 이제 소멸시켜야 되는, 해지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도 발생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걱정되는 거는 어떤 경우에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을 대해서 좀 압박을 가하려고 이 자동 연장 협정이 있는 걸 갖다가 이제 해지 통과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이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대로 그 무협약 상태는 가능한 한 안 두는 게 제일 좋다. 노사관계는 제일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단체 협약을 통한 협약 자체의 상태로 가는 것이 제일 좋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위에 보면 자동갱신협정이라는 게 또 나오는 게 있죠. 특별하게 자동갱신협정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갱신은 딴 게 아니라 단체 교섭을 굳이 뭐 새롭게 하지 않더라도 종전의 내용대로 그대로 갱신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2년짜리 단체협약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자동갱신협정에 의해서 다시 자동으로 갱신되면 똑같이 2년의 유효기간으로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2년이 끝나가는 그 3개월 전이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동 연장 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해지 통고 6개월 그 기간을 지나가지 않고는 단체 교섭을 새롭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쪽이 특히 노조가 단체 교섭 요구를 새로 하더라도 사용자는 대부분에 자동 연장 협정이 있으니까 우린 교섭 안 하겠다 하면 그거는 정당한 교섭 거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교섭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그 해지 통고를 먼저 해서 6개월이 경과된 후에, 그래서 이제 자동연장협정의 효력이 없는 상황에서 무협약 상태가 되면서 교섭을 새롭게 요구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그 자동갱신협정하고는 의미가 다르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 무협약 상태가 없도록 하는 기술적인 상황이 두 가지인데, 즉 자동갱신협정하고 자동연장협정이 있는데, 자동갱신협정은 법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노사가 자율로 하면 되는 거고, 자동연장협정은 아예 법에서 규정이 딱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즉 해지 통고 규정이 이제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그 15회차 강의 때 배우셨던 이 단체 협약의 효력 발생 요건과 적용 대상에 관한 그러한 내용에 대한 판례 해부는 1번부터 9번까지 해서 이제 보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셨던, 지금 16회차 강의에서 배우셨던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과 관련된, 특히 자동 연장 협정과 관련된 판례 해부는 9번에서 11번 판례 해부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판례 해부들을 좀 참고하셔서 정확한 법적인 의미들을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7회차 강의 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단체 협약의 이제 효력에 대해서 배우겠는데, 오늘 잠깐 언급했듯이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 동안에 작동하는 평화 의무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단체 협약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거를 단체협약의 평화적 효력이라고 저는 칭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7회차 강의 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회차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